확률까지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내용 자체는 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좀 용어 정리랑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수학적 확률의 해석 요거까지만 들어가면 나머지 그냥 문제 푸는 건데 그 양이 엄청 많죠. 왜냐면 경우의 수에 있는 문제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그냥 확률로 탑재가 된 거라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확률은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왜? 어렵기는 뒷부분이 더 어려워요.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통계 이쪽이 더 어려워요. 어렵기는 한데 그쪽이 개념만 조금 어렵고요.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질 뿐 막상 딱 진입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막상 익숙해지면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절벽을 열심히 올라가서 끝이 없어요. 근데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평지가 나와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조건부 확률부터 통계까지는. 특히나 통계는 아예 한 문제도 안 틀릴 수 있어요. 진짜로. 개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래서 결국에 수능이건 내신이건 다 어디서 갈리냐? 그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 다 갈립니다.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내신을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간고사는 확률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럼 기말고사는 보통 조건부 확률. 뭐 정말 중간고사를 많이 보는 경우에는 조건부 확률 일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기말고사 때 조건부 확률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통계는 절대 안 틀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기말고사 때는 뭘로 갈릴까요? 그러면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럼 뭘로 가르지? 시간 싸움으로 걸어버려요.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되게 많아서 그걸 해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예를 들면은 막 표 만들고 막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막 다 잡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 표가 앞에서 확률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말은 시간 싸움으로 갑니다. 알면은 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또 확률로 갈립니다. 경우의 수랑 확률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나갈 거. 오늘은 자,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조건부 확률. 자,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확률이에요. 자, 우리 고등과정에서 조건 나와 있는 게 딱 몇 가지 있느냐? 두 가지 있습니다.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자, 첫 번째는 집합에서 나오는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부 확률. 얘도 확률이라서 P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다만 얘처럼 공통된 기호 뭐가 들어가냐? 바라는 기호가 들어가요. 자, 조건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바라는 기호가 들어갑니다. 바라는 기호가. 자, 그러면 바라는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보면 뭐냐? 오른쪽이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은 뭐냐? 그 목적이 되는 대상입니다. 자, 집합에서는 목적이 뭐예요? 원소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소예요. 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원소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X바 X는 1보다 커났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뭐 정수.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X 값들이 다 원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들어가면 1, 2, 3.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수학과에서 하던 거니까. 근데 여기 만약에 제곱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원소가 1, 2, 3이야? 아니, 1제곱, 2제곱, 3제곱이 원소가 되겠죠? 괜찮죠? 아, 얘가 어차피 원소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집합 말고 확률도 똑같아요. 얘는 발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을 기준으로 왼쪽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확률은 그 대상을 잡을 때 사건으로 대상을 잡죠. 그래서 얘는 왼쪽과 오른쪽에 전부 다 사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B라는 사건이 이미 조건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A 사건의 확률을 궁금해한다라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확률이에요. 확률인데 짝수 사건이 내가 알고 싶은 확률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소수 사건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갑자기 아무도 안 보이게 혼자 주사위를 딱 굴려요. 그리고서는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6분의 3이겠지, 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주사위를 딱 굴렸는데 나도 모르게 소수가 나왔네 이랬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은 소수겠죠. 괜찮죠? 그리고 물어봐요. 소수라고 말은 했는데 짝수의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소수 2, 3, 5 말고 다른 걸 생각하면 돼요? 안 되겠죠. 왜? 내가 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소수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소수가 나왔어요. 내가 굴려봤는데 안 보이는데 소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조용히 짝수의 확률은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면은 3개 중에서만 고려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어차피 근원사건 확률 다 똑같잖아. 3개 중에 하나. 괜찮네?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게 단순하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미 소수가 나온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죠? 소수가 나오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얘가 나온 거고요. 그 안에서만 봤을 때 짝수가 될 확률이 얼마냐?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조건부 확률은 P, A바 B 이렇게 씁니다. 자, A바 B라고 한다면 B라는 조건이 걸려 있을 때 내가 확률의 값을 구하기 위한 그 대상, 얘가 지금 조건부 확률의 모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집합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가 있듯이 집합도 벤 다이그램이 있죠. 벤 다이그램을 가지고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만약에 벤 다이그램 안에 전사건 S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A 사건과 B 사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뭐 물론 둘이 배반 사건이면은 여기 원소 하나도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그림을 따로 찢어서 그리지 않더라도 배반 사건이면 여기 원소 하나도 없으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만약에 A 사건 안에 B 사건이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 원소 하나도 없으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두 사건의 벤 다이그램은 이렇게 그려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때 뭘 볼 수 있어요? 나는 B라는 조건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가정하에서 A 사건이 될 확률을 보고 싶은 거야. 만약에 이쪽에서 본 것처럼 짝수 사건, 소수 사건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소수 사건 2, 3, 5, 짝수 사건 2, 4, 6, 1인 사건도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주사위 굴렸을 때 모든 사건, 전 사건을 다 일일이 써본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잠깐만. 소수가 나왔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수가 나온 경우 중에서 짝수가 나올 사건이면은 얘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죠? 요 중에서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얘는 지금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은 경우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얘는 전체 경우의 수를 그냥 3개로 잡아야 되는구나. 괜찮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다면 자, 그 다음에 분자점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2만 들어가야 되죠. 얘는 뭘로 써요? NA로 써요? 아니, 교집합으로 씁니다. 곱사건으로 써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B 안에 있는 것 중에서 A인 걸 찾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미 소수인 경우 중에서 짝수인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만 얘의 표현 방식의 단점이 뭐예요? 이거는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뭘로 많이 쓰냐? 얘를 좀 배제하고요. 분모 분자에다가 NS를 한번 더 나눠줘서 분모 분자에다가 전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나눠줘가지고 다 확률로 바꿔버려요. 왜?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PB분의 PA 교집합 B. 자, 이렇게 들어갈 거야.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한다 그러면은 A바 B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한다? B의 확률 분의 곱사건의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게 조건부 확률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요거 하나로 다 들어가요. 요거 하나로. 자, 이해는 좀 되죠? 이해는 되죠? 왜? B가 이미 존재된 거예요. 자, 얘는 그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잠깐만. 이 교집합이면 약간 곱사건 확률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 자, 얘 다시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똑같은 경우라고 본다면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곱사건 B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요. 얘는 B 경우의 수 중에서 곱사건 경우의 수예요. 뭐예요? 전사건이 달라져요. 전체 경우가. 괜찮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이게 핵심. 괜찮죠? 왜? 이미 B가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해석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요런 거를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시성으로 한 번만 좀 아니다. 요까지는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나중에 내용을 좀 바꾸는 게 있어요. 어떻게? PB를 양변에다가 곱해봅시다. 자, 요 식의 변형입니다. 그러면 PB를 양변에 곱하면 곱사건의 확률은 PB 곱하기 PA밥이구나 라고도 쓸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둘이 원래 똑같은 식이에요. 다만 해석만 좀 바꾸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얘를 확률의 곱사건 확률에 대한 정리잖아요. 그래서 곱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랑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자, 덧셈 정리 기억나죠? 합사건의 확률 정리. 그렇죠? 자, 합사건은 내 없이 풀기 좋은 거. 그렇죠? 이걸 우리는 덧셈 정리라고 해요. 왜? 합사건의 확률보다는 곱사건의 확률이 쉬우니까. 괜찮죠? 자, 근데 그 곱사건의 확률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얘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이걸로 간다라는 거야. 잠깐만.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있나? 예를 들면 배수 사건 놓고 봤을 때 2배수면서 3배수.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한 번에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걸 왜 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퀴즈 예제 하나만 좀 해볼게요. 예제 하나만. 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어요. 그 축구팀이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는데 이 축구팀 A가 있는데 이 축구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이 오면 엄청 잘해요. 눈이 오면 승률이 90%예요. 눈만 왔다 하면 거의 다 이겨요. 근데 눈이 안 오면 이상하게 되게 힘들어요. 승률이 20%예요. 되게 많이 져요. 눈만 오면 엄청 잘 이기는데 눈이 안 오면 승률이 20%밖에 안 돼요. 자, 근데 내일 시합이에요. 내일 시합인데 내일은 눈 올 확률이 30%라고 돼 있어요. 자, 그때 A팀이 내일 시합에서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리죠? 뭐 솔직히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저기 토토 좋아하는 사람들, 뭐 스포츠 토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분석하겠죠. 내일 눈이 올 것 같대. 그래서 A팀이 눈 오는 경기를 그냥 다 조사해봤어요. 거의 다 이기고 있어. 근데 눈 안 오는 경기로 했었던 거 다 뒤져보니까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잘 고려해 봅시다. 그럼 내가 이 팀에다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좀 도박 같아서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눈이 오면 승률이 90%.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 눈이 올 때예요. 눈이 오는 그 경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올 확률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눈이 오고 있는 경기만 기록 다 뒤져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 경기들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조건부가 되는 거야. 괜찮죠? 눈이 올 때, 아니면 눈이 온 경우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보통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눈이 올 때라고 많이 써요. 이거보다는 올 때라고 쓰는 게 낫겠다. 눈이 안 올 때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왜냐면 거의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때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눈이 딱 올 때만 놓고 봤을 때 시합에서 이길 확률이 지금 90%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눈이 오지 않는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시합에서 이길 확률이
지금 20%인 거예요. 자, 근데 내일 눈이 올 확률이 얼마? 30%가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좀 더 이쁘게 쓰려면은 요걸 갖다가 여사건 기호로 들어가도 돼요. 이걸 눈이 오지 않는다 라고 써도 됩니다. 이걸 눈이 온다 라고 써도 되고요. 그럼 본인 편할 대로 해도 돼요.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쓴 거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일 시합에서 이길 확률이에요. 내일 시합에서 이길 확률. 자, 그럼 얘는 좀 뭔가 헷갈리는데? 벤다그램 한번 볼까? 전사건이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눈이 오는 사건이 있고요. 눈이 안 오는 사건이 있는데 걔는 어차피 여사건 관계니까 그냥 얘만 써도 돼요. 괜찮죠? 바깥쪽은 눈이 안 오는 거. 그 다음에 내일 시합에 이기는 사건이 있겠죠? 안쪽은 이기는 거, 바깥쪽은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눈이 오면서 이기는 거, 얘는 눈이 안 오면서 이기는 거, 얘는 눈이 오면서 지는 거, 얘는 눈이 안 오면서 지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4개의 사건에 관련된 거를 다 한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길 확률이에요. 이길 확률. 근데 이거를 잠깐만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왜냐면 모든 승률은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선행으로 깔려 있어요. 눈이 올 때와 안 올 때가 기준으로 이길 확률이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눈이 오면서 이기는 것과 눈이 안 오면서 이기는 거를 구분해서 해석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럼 얘는 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메인이니까 얘는 눈이 오면서 이길 확률과 그 다음에 눈이 오지 않으면서 이길 확률 2개로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따로따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눈이 오면서 이길 확률. 자, 요게 눈이 안 오면서 이길 확률. 자, 그러면 곱사건 확률이니까, 맞잖아요. 이거면 그 곱사건 확률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눈이 오면서예요.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곱사건 확률이면 아까 쉽다 그러지 않았나? 근데 문제가 뭐지? 그쵸? 눈이 선행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눈이 오면서 이길 확률을 내일 눈이 올 확률에다가 눈이 오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이길 확률을 곱해서 정리해줘야 눈이 오면서 이길 확률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왜냐면 지금 얘는 눈이 오는 것도 확률의 대상이 돼줘야 되고요. 이기는 것도 확률의 대상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길 확률을 보려면 눈이 오는 경우에 한정해서만으로 해석해 들어가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 올 확률을 별도로 곱해주고 그게 눈이 오는 경우가 전제로 깔리는 상태에서 그때 이길 확률을 따로 곱해줘야 눈이 오면서 이기는 확률이 된다. 괜찮죠? 그래서 곱셈 정리가 필요해요. 왜? 둘이 선후관계가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2배수면서 3배수 이런 건 선후관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2배수면서 3배수인 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눈이 오는 경우랑 이기는 경우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눈이 오지 않을 확률에다가 곱해주죠. 눈이 안 오는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이길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자, 요거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눈이 올 확률이 지금 0.3 그리고 눈 올 때 이길 확률 0.9 그 다음에 눈이 안 올 확률 지금 0.7이죠? 어차피 그냥 6건 확률이니까 0.7이에요. 자, 그리고 눈이 안 올 때 이길 확률이 0.2구나. 그래서 지금 0.27 플러스 0.14 이 팀 내일 질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요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팀한테 걸면 안 돼요.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게 조건부 확률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의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뭐야? 근데 그 B의 확률을 구할 때는 A가 선행 조건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A이면서 B일 확률과 A가 아니면서 B일 확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이때 얘는 A일 확률 곱하기
A인 경우에서만 놓고 봤을 때 B일 확률. 그 다음에 A가 아닐 확률 곱하기 A가 아닌 경우의 한정에서만 B일 확률.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밖에 안 나와요. 조건 방열 문제는. 얘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지금 내용 이해되죠? 이거 하나만 어떻게 잘 짜면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될까요? 그렇죠? 자, 다른 케이스의 문제를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다른 케이스. 자, 선후관계에 대한 거를 조금만 더 볼게요. 내가 저기 탁자에다가 뭔가 세팅을 해놨어요. 첫 번째, 그 A 상자. 안에가 안 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A 상자. 그 다음에 B 상자가 있어요. 자, 이거를 탁자에다가 배치해놨어요. 자, 탁자에다가 다리도 있고 미안. 탁자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요 A 상자 안에는 지금 흰 공이 3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합시다.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이쪽은 흰 공이 1개 들어가 있고 검은 공이 2개 들어가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 눈을 가린 상태에서 아무거나 손이 닿는 상자에서 공을 하나를 뽑는다 라고 쳐볼게요. 아무데나. 자, 그랬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자, 얘는 다시 한번 전 사건에서 놓고 봤을 때 A 상자와 B 상자가 있겠죠. B 상자는 여사건이니까 냅둘게요. 자, 그 다음에 흰 공을 뽑는 사건과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이 있을 텐데 흰 공 아니면 무조건 검은 공이에요. 여사건이죠. 그래서 이거 A, B 2개 놔두면 안 돼요. A 아니면 B인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흰 공, 검은 공 둘 다 놓으면 안 됩니다. 흰 공 아니면 어차피 검은 공이에요. 여사건 관계는 하나만 놔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흰 공 뽑을 확률이에요. 아, 요 확률 구해달라 라는 거죠? 그럼 잠깐만, 이거 상자 안 고르고 흰 공부터 뽑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상자가 선행돼야 돼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A 상자를 먼저 고른 상태에서 흰 공을 뽑는 것과 B 상자를 고르면서 흰 공을 뽑는 사건으로 둘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그런 선행 조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괜찮죠? 앞에서 하는 그런 확률과 다릅니다. 시간차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얘는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A 면서 흰 공을 뽑는 것과 A가 아니면서 흰 공을 뽑는 거. 근데 이거 어차피 그냥 B예요. 괜찮죠? 그냥 B.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얘는 A 상자도 골라야 돼요. 확률의 대상이야. 조건 확률이 아니에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상자 먼저 골라야 되니까 A 상자를 고를 확률. 그 다음에 A 상자를 골랐어요. 골랐으면 당연히 A 상자 안에서만 공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상자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흰 공 뽑을 확률이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게 되게 쉬운 거예요. 요게 뭐예요? 그냥 5분의 3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 뽑는데 그 흰 공 뽑을 확률이야.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모든 확률들은 사실 다 조건부 확률입니다. 전부 다. 그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좀 뻘소리해서 미안한데, 아니 여기 강의실 책상이 만약에 한 12개라고 쳐봐요. 12개라고 치는데 A라는 학생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 책상에 앉을 확률 이라 그러면은 12분의 1. 만약에 모든 책상에 앉을 확률이 똑같다 그러면 12분의 1 맞을까요? 자, 책상이 12개가 있어요. 자, 어떤 A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책상 중에 어디라도 앉을 확률이 다 똑같다 라고 친다면 그 학생이 여기 와서 앉을 확률이 얼마냐? 12분의 1 맞을까요?
뭔가 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찜찜하죠? 왜? 만약에 그게 맞으면 내가 이걸 낼 리가 없으니까. 자, 12분의 1이 아니에요. 왜? 이 학생이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괜찮죠? 그리고 책상에 안 앉을 수도 있어요. 그냥 서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2분의 1로 보는 건 뭐냐면은 A라는 학생이 강의실로 들어온다라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책상에 앉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12분의 1이 맞는 거야. 그래서 사실 모든 확률들은 기본적으로 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다만 너무나 당연한 조건들을 우리가 안 쓰다 보니까 그냥 확률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A라는 조건 안에서 흰공 확률? 그냥 A 상자에서 흰공 뽑는 거야. 그럼 얘는 B 상자 고를 확률, 거기에서 B 상자 중에 흰공 뽑을 확률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때도 차이가 없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두 상자 중에 하나를 고를 확률은 똑같습니다. 2분의 1이라고 보면 돼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요게 2분의 1이 되겠고, 얘는 그렇죠? 그냥 저기서 뽑는 거니까 5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B상자 고를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B상자를 골랐을 때 또 흰공 뽑을 확률 3분의 1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면은 10분의 3, 6분의 1. 이거는 30분의 3, 3은 9, 5. 30분의 14. 아이고. 15분의 7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저기서 얘기한 1번에 대한 내용. 똑같은 거 그냥 리바이벌이야. 다른 케이스로 본 거야. 괜찮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걸로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뭐냐? 이번엔 요거예요. A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경우만 놓고 봤을 때 이런 거. B가 이미 뽑혔을 때 A의 확률을 구해라.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세팅하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아니 갑자기 책상에 흰 공 하나가 꺼내져 있는 거예요. 흰 공 하나가 꺼내져 있어요. 딴 데서 갖고 오지는 않았을 거야. 누군가 꺼내놨을 거야. 안은 안 보여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겠죠. 이게 A 상자에서 나왔을까? B 상자에서 나왔을까?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확률이에요. 이미 흰 공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미 흰 공이 나와 있는데 그 흰 공이 A 상자에서 나왔을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순서가 바뀐 거예요. A 상자에서 흰 공 뽑을 확률은 쉬운 건데 반대로 나오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흰 공이 나오는 경우를 다 따져야 돼요. 흰 공 나오는 걸 다 따져야 돼요. 괜찮죠? 얘는 흰 공이 나올 확률 중에서 A면서 흰 공일 확률로 계산해줘야 되는구나.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고스란히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만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문제는 얘가 더 많이 나오는데 얘는 어차피 얘만 알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A면서 흰 공일 확률, B면서 흰 공일 확률, 그러고 A면서 흰 공일 확률이야. 자, 근데 이게 분모가 지금 아까 요거였죠? 15분의 7. 분자는 A면서 흰 공일 확률 10분의 3이었잖아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5 곱해주면은 30을 곱합시다. 30. 그럼 얘는 지금 2가 되니까 14 분의 3, 3분 9. 14분의 9가 돼요.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의 근본 개념에 해당합니다. 근본 개념에 해당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얘는 PB분의 PA 교접 A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뒤로 좀 더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독립가정속,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 요게 등장을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잠깐 문제 풀어보고요. 조금 있다가 문제 잠깐 풀고 독립과 종속부터 독립시행의 확률 끝까지 다 설명할게요. 아유, 화이팅! 자, 잠깐 문제 풀면서 질문 좀 할까?